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은 광대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 포스팅에서 광대 수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광대 수술은 이 광대 체부를 L자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절골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아치 부분을 절골을 해서 플레이트 고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골격을 자연스럽게 자연유착법을 이용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광대 수술을 저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최근에 좀 나온 얘기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금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광대 수술은 이렇게 절골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안화 쪽으로 더 붙여서 이렇게 절골을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절골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절골을 하는 어떤 방법을 해서 45도 광대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줄인다 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치 부분을 조금 더 아치 부분을 많이 집어넣어서 5mm, 6mm, 8mm, 1cm까지 아치 부분을 줄여준다. 그래서 옆광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설명들이 일부 병원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치 부분을 1cm 몇 mm 줄인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환자의 뼈 3D CT 모델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미리 조금 모델링을 해놨는데요. 이게 두개골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광대 절골을 통해서 이제 축소를 할 부분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광대 절골 라인, 지금과 같이 L자 모양으로 약간 이렇게 절골을 하게 되고요. 이 각도야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이쪽 안쪽으로 조금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 안화 및 신경까지 이렇게 크게 자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맥락에서는 45도 광대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체부에 사선으로 절골을 하고, 또 이 골편이 밑으로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턱을 줘서 이렇게 L쉐입으로 절골을 하고요. 또 이쪽과 이쪽에 이중 고정을 일반적으로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치 절골은 이렇게 템포럴 본에서 나오는 템포럴 프로세스에서 아치를 이렇게 절골을 해서 이 골편을 안쪽으로 밀어 넣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광대 수술을 컴퓨터를 통해서 약간 환자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이렇게 절편이 일단은 이렇게 절골을 이쪽을 톱을 이용해서 전동 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절골을 하고요. 또 아치 쪽은 전동 톱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오스테오톰이라고 해서 이렇게 망치로 톨톨톨톨 두드리는, 그래서 절골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도구를 쓰게 됩니다. 제가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오늘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광대 절편이 줄어든다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위로 봤을 때 이 광대 절편이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드는 이런 양상을 취하게 됩니다. 옆광대를 줄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회전, 3D 광대 회전 이런 말들을 또 쓰시는 것 같고요. 또는 이렇게 광대를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이런 작업들도 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광대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모습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한다는 말씀은 워낙에 그런 위치에서 회전한다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약간 이런 양상을 취하게 됩니다. 회전하면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있던 것이 안쪽으로 이렇게 되면 옆광대가 줄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체부가 튀어나오니까 아래쪽으로 밀어넣는 그런 요런 작업을 해서, 또는 약간 또 뭐 안으로 집어넣기도 하는, 이게 요런 작업을 해서 광대를 줄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줄어든 모양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셨을 때 이 광대 그 아치 부위 절골 라인하고 이 템포럴 본에서 프로세스가 이렇게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쪽에 체부 절골이 없을 때는 이 체부 절골을 하고 이 체부의 골편을 제거하면은 이쪽 골편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붙은 상태에서 이 뼈가 사실은 이 아치의 그 골 절편이 템포럴 프로세스와 유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쪽 안쪽에서 템포럴 본 쪽에서 유압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조금 힘든 얘기고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으면은 이쪽에 안쪽에 있는 이 공간에 있는 템포럴 머슬에 의해서 이 절편은 계속해서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 뭐 플레이트로 강한 고정을 해 놓으면 사실 이 뼈가 그렇게 두꺼운 뼈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 추가적인 절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트에 눌려서 이 뼈는 여기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스트레스가 많이 주어지면서 이 부분에서 골절이 이 템포럴 머슬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을 때 생기는 게 이 체부의 계단 현상이죠.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 부위에 보시면 이렇게 계단 현상이 있게 되는데요. 요 부분을 처리 안 해줬을 때는 피부가 얇은 부분들은 이 부분이 조금 만져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경우에는 또 이쪽 부분이 튀어나와서 만져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경우에 여기서 고정이 뭐 이루어지고 여기 뭐 플레이트를 통해서 고정이 이루어진다 했을 때 이쪽 부분이 이렇게 계단 현상이 이렇게 층지는 현상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갈아주지 않으면 이 부분이 겉에 피부로 드러나거나 또는 만져지게 됩니다. 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을 때 이 템포럴 프로세스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정면 효과에서는 뭐 좋을 수 있지만 구렛나루 부분 약간 뒤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뼈를 만져지는 분들이 또 꽤나 있는 듯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을 때는 이 템포럴 프로세스와 이 아치 절편이 유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동양인에서의 이 아치 템포럴 프로세스의 두께가 지금 여기서 한번 측정을 해보면요. 여기서부터 대략 한 요정도 된다고 보면 다시 측정해 볼까요? 이 두께는 실제로는 잘 재보면 한 4mm, 5mm, 보통 한 4, 5mm 정도가 제가 경험한 평균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도 보면 이 두께가 한 5mm 정도 조금 넘는 5.45mm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두께가 되는 뼈를 이쪽 아치 부위에서 유압을 이룬다 하면은 제 판단으로는 5mm가 넘어가면 이 사이에 갭이 생겨서 이 뼈끼리의 유압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좀 힘들지 않나. 또 이 간격이 뭐 한 2mm, 3mm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유압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조금 불완전한 어떤 유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아치에 고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플레이트가 뭐 6mm, 8mm 이런 플레이트를 쓰는 경우가 간혹 제가 이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꼈는데요. 6mm가 넘어가는 플레이트가 있는 경우 그냥 8mm라고 가정을 하면요, 8mm 플레이트가 이렇게 고정이 돼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여기에서 고릅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쪽 부위에서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뼈가 흡수가 돼서 결국은 아치가 연결이 안 된 채로 그냥 플레이트만 눌러져 있는 약간 이런 양상을 많이 보게 되는 듯 합니다. 또 이렇게 줄었을 때 체부에 이런 튀어나온 계단 현상을 정리를 하지 못해서 이쪽이 좀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꽤나 많이 보게 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장 적절한 광대 축소술은 어느 정도겠느냐,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답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냥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아치는 이렇게 요 부위에서 템포럴 본의 프로세스와 이쪽 아치의
엇나가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뼈가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접합이 이루어져야 이 뼈가 붙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이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해버리면 아치 부분에서의 분류압이 좀 조장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 버린다면 좀 분류압이 조장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쪽에 이 골편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보면 이쪽에 체부 쪽에 계단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많이 축소가 45도 광대 체부에서 줄어진다면 이쪽에 2차가 계단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쪽 면을 약간 버링을 해준다고 해서 갈아주는 이런 작업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 만약에 이상적인 광대 수술을 한다면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살짝 본지프라스티라고 해서 이렇게 본이 엇갈리는 형상으로 놓으면 가장 안전하고 튀어나오지도 않고 이쪽에서 유압도 잘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체부에서 갭이 없게 뭐 한 요정도 만들어지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수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이 되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역광대를 충분히 줄이고 또 뼈끼리의 유압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체부 쪽에서도 뭐 축소를 좀 더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축소를 조금 더 한다면 약간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광대 축소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줄어든 만큼 45도 광대가 줄어든 만큼 이쪽 체부를 조금 버링, 라스핑을 해서 이 뼈 튀어나온 뼈를 조금 갈아주는 작업을 하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수술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것 중에 광대 수술 후에 뭐 눈 주변 감각이 이상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환자분들 병원으로 내원하시거나 또 온라인으로 저한테 문의를 주는 분들에게 이 신경은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러브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나온 신경은 광대 수술 중에 대부분 손상이 됩니다. 단순한 박리만으로도 이 신경은 끊기게 되고요. 이 신경은 이 눈 가쪽하고 이 눈 아래쪽 이렇게 감각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 신경이 손상이 되면 이쪽 눈 외측하고 눈 아래쪽에 눈꺼풀이 감각이 없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수술 초기에 뭐 찌릿찌릿하거나 전기 오는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 신경이 살아날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 경우는 오히려 신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광대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적절하게 45도 광대가 줄어들고 이렇게 계단 현상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치가 본이 컨택이 이루어진 채로 줄어들어서 한 5mm에서 한 6mm 정도만 줄어드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요. 또 조금 더 신경 써서 수술을 한다면 이렇게 줄어들고 플레이트 여기서 기역자로 꺾인 거를 대주고서 끝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를 뭐 좀 갈아준다거나 해서 플레이트를 이렇게 고정을 시킨다면 조금 더 여기가 튀어나와서 또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요거 튀어나온 게 너무 싫어서 요거 갈아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도 좀 뒷정리를 해주신다면 한 번에 좀 완전한 수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3D 모델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텐데요. 뭐 말로 뭐 8mm 줄인다, 1cm 줄인다 이런 말은 솔직히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이 공간이 이렇게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 사이가 템포럴 머슬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템포럴 리치라고 해가지고 템포럴 머슬이 붙는 그 두개골에 측두골에 이런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 말씀드리면 템포럴 머슬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 사이로 다 근육이 이 공간으로 들어가서 하악의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에 붙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체도 템포럴 머슬의 일부를 이렇게 누르게 되죠. 그래서 근육이 수축할 때 얘를 자꾸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뼈가 부러지거나 또는 뭐 플레이트로 아주 강한 고정을 해놨을 때 입이 안 벌어진다거나 또는 입을 다물 때마다 아프다거나 씹을 때 뭐 통증이 온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이쪽에서는
이 한 5mm, 6mm 정도가 최대치의 축소지, 그 이상은 조금 기능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일반적인 동양인의 평균 두개골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가 뭐 두껍다 얇다 말할 수 있지만, 대략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한 5mm에서 6mm 정도가 대한민국 분들의 일반적인 이 템포럴 프로세스의 뼈 두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체부, 그 다음에 이쪽 고정도 뭐 가능하면 이쪽 하나,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높게 고정할수록 이쪽 부분에 본 갭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입안절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최대 높이는 한 요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뭐 두피절개를 했을 때 좋은 거는 여기를 고정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가장 완전한 방법은 사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두피절개, 아래쪽은 입안절개이기 때문에 뭐 두피절개를 통해서 뭐 고정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어폐가 있고요. 보이는 데가 여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두피절개를 통해서 광대를 줄일 경우 여기밖에 고정을 못합니다. 또 그런 단점이 있고, 입안절개는 또 여기 넘어가서는 또 확인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입안으로 열어서 수술할 때 저희가 보는 시야가 딱 요 정도까지입니다. 그럼 요 점인데요, 요 점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그럼 이 뒤쪽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두피절골로 했을 때는 볼 수 있는 시야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밑에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광대 수술이나 광대 재건 수술에 있어서도 뭐 갭이 이만큼 크다 그러는데 뭐 두피절개로만 수술을 다 할 수 있다, 사실 이것도 조금 어폐가 있고요. 시야가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보지 않고 수술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완전한 재건술이나 재수술을 한다 하면은 두피절개를 통해서 아치 부위와 이 체부의 상방을 다 보고, 또 입안절개를 통해서 이 체부의 하부를 다 보는 것이 가장 완전한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고정해 줬을 때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현실적인 이유랑 어떤 기능적인 이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방법이 가장 최고의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러한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조금 더 광대 수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수술을 고민하거나 수술을 받고 걱정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번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